기술은, 현대의 과학은 어디까지 나의 경계를, 나라는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꿈을 꾸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두 대표가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부정해서라고 하고, 이러한 모토 하에 정말 우리가 영화 속 캐릭터, 정말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로 가져와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얼굴 체크,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CEO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에는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현실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뇌과학과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계를 넓혀줄 수 있는 기술들이 없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데요. 그 탐구의 중심에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톰 리어든 박사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구글도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아예 최근에 그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연구를 해. 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거고, 이 토마스 리어든 박사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뇌가 신호를 보내면은 근육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신호들을 받죠. 근데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뇌에서 신호를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뭐 뇌에다가 어떤 캡을 쓰고 모자 같은 걸 쓰고 여기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파 신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 신호가 굉장히 약하고요. 내가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막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뇌에 땀 나거나, 그러니까 머리에 땀 나거나 그러면은 또 이게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신호를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면 근육 신호는 뇌파 신호보다 정말 몇백 배 이상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신호를 잡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원리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토마스 리어든 박사는 뇌 신호를 직접 우리가 뇌 신호를 직접 잡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뇌 신호를 근육 신호를 통해서 잡자. 근데 어떤 근육 신호를 통해서 잡냐 하면은 팔찌 같은 이런 우리가 웨어러블을 만들고, 이 웨어러블에서 뇌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근육 신호가 변하는지를 잡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내가 도레미파솔 연주를 할 때 각각 근육 신호를 움직이라고 말하는 뇌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신호를 보내면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요. 내가 도레미파솔 생각만 하고 손가락은 안 움직여도 뇌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근육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내가 도레미파솔을 연주했을 때처럼. 그 얘기는 내가 도레미파솔 연주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하는 생각만 해도 이 근육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고, 이 근육 신호를 통해서 뇌파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거꾸로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추적을 그냥 신호 처리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AI 알고리즘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패턴 분석을 해줘가지고 요 뇌파 패턴이 요런 근육 신호를 줬다면 이 근육 신호를 거꾸로 역추적했을 때는 이런 뇌파 신호가 나왔을 거야로 근육 신호 기반 뇌파 추적을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리나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MIT, 미국 MIT에 나왔던 실험 중에 아주 기발했던 실제로 나왔던 시제품이 있어요. 뭐냐면요. 마치 배트맨 마스크처럼 생긴 마스크를 얼굴에 써요. 이 마스크를 쓰면은 이 손의 근육 신호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얼굴의 근육 신호를 잡아내요. 근데 얼굴의 근육 신호를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처음엔 사람들이 말을 하게 시킵니다. 최강 1교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강 1교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근육들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최강 1교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최강 1교시 이러고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생각만 했는데도 기술이 발전해서 이 미세한 근육 신호가 최강 1교시라는 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근육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해요.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거의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말을 생각을 할 때 그 근육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그거에 착안해서 이 마스크를 쓰면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실제로 하지 않은 말도 근육 신호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 말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센서가 읽어내고 인공지능이 이거를 읽어내서,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누군가 뒤로 욕하기 너무 좋은 기술일 것 같지 않아요? 미래에는 내가 누구한테 막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고도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욕보다는 칭찬이 훨씬 좋겠죠. 오, 대박인데, 말을 하지 않고도 이게 딱 신호로 저 사람이 대박인데라고 생각을 했어 라는 뇌파 신호를 근육 신호 기반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톰 리어던 박사는 뇌과학 연구를 세계적인 대가로부터 거의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 신호를 통해서 뇌파 신호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고 나서 이거는 상용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극비리에 붙여진 연구지만 온갖 종류의 스마트 기기들, 그게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기기나 화면, 뭐 수많은 형태의 웨어러블,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이러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서 요거 팔찌 하나만 차면은 내가 특정 근육 신호의 특정 시그널을 미리 훈련만 시키면 내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 특정 근육을 움직이는 생각만 해도 마음대로 내가 어떤 기기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극비라서 전 만나고 와서 직접 들었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 방송에서 오픈을 해도 되는지 모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톰 리어드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현실, 페이스북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서 마치 게임과 같은 그런 미래 세상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가능해지게 되면요, 컴퓨터 키보드 필요 없어지고요, 마우스도 필요 없어지고요, 우리가 아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기계와 인터넷과 어떤 알고리즘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주커버그와 톰 리어든 박사, 뭐 컨트롤 랩스, 이런 페이스북 리얼리티 이런 걸 보면서 피식 코웃음을 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코웃음을 치는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 너무 복잡하잖아. 뇌파를 잡아내는데 굳이 왜 근육 신호까지 잡아내서 근육 신호를 AI를 통해서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나는 인간의 뇌를 직접 반도체나 전자칩, 컴퓨터나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직접 연결시키고 싶어 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여기서 앨런 머스크가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공포가 있어요. 엄청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 이 모든 IT 기업들이 편이 나눠서 많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주커버그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쪽에서는 인공지능은 도구지,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쪽이고요. 반면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인공지능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미래 세상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핵탄두의 위험보다 AI, 인공지능의 위험이 훨씬 크다. 명심해라. 정말 AI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공포만 가지고 있을 사람인가요? 아니죠. 행동하는 리더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무섭다고만 말하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걸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을 향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차립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인간의 뇌가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알파고와 이세돌이 맞붙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평생 동안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수없이 많은 그 바둑 계보들을 알파고는 데이터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간의 뇌와 반도체 칩을 합쳐서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뇌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뭘 보여줬냐면요. 올해 인터뷰에서는 그 칩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아주 간단해. 요만한 동전이야. 요거를 뇌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수술로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뇌 위에다가 뭔가 모자를 넣거나 얹어 놓는 거는 신호가 약하니까 근육까지 갈 거 없이 그냥 뇌에다 살짝 뇌를 열고 그냥 이 단추 같은 버튼을 넣고 다시 뇌를 닫으면 되는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치 라식 시술 같은 거야.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아주 정교하게 깊이 뭐 뚫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표면에다가 탁 시술만 하면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이거를 시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실제로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요, 내 뇌에다 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간 대상으로는 실험하지 못했고 이거를 돼지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2마리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돼지 1마리한테는 머리를 열었고 이 칩을 심었고 한동안 뇌신호를 잡아냈고 다시 이 전자칩을 제거했는데, 이 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았어. 죽지도 않았고 아주 정상이고 아주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나의 돼지를 보여주고요. 다른 돼지는 얘는 이 칩이 심어져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걷는지, 얘 몸에서 오는 수많은 근육 신호들과 움직임의 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파로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 그리고 얘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어 라고 돼지 2마리를 통해서 앨런 머스크는 보여줍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뇌를 연결해서 정말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항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뇌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꾸는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해졌는가를 보면은 뇌의 신호를 칩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는 가능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칩을 통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하고도 뇌에다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가지 않겠대요. 이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뇌에다 칩 이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치료 기술을 위해서 이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향유하기에는 아직까지 10년,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